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보면볼수록 정이 가는 여자 정다은입니다. 오늘은 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다들 아이들 키 관심 많으시죠? 저 역시도 그런데요. 아이들 키는 가족력이 23%, 그리고 77%가 후천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예상 키 구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나요?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네, 남자는 아빠 키 더하기 엄마 키 더하기 13 나누기 2. 여자는 아빠 키 더하기 엄마 키 빼기 13 나누기 2. 이렇게 구해보셨어요? 다들 만족하시나요? 네. 그리고 임산부들이나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태중 10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태아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신 중에 단백 섭취를 많이 하면 아이의 머리숱이 많아지고 키가 크게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태아 키 1cm가 어른 키 6에서 7cm 정도와 맞먹는다고 하니까 임신 중에 많이 키우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임신 중에 졸림 증상이나 배에 튼살 생기는 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요. 네. 그리고 출생 후 36개월까지가 중요한 시기인데 24개월 이전은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성공이 결정된다고 해요. 태어날 때 IQ가 150로 태어나지만 24개월까지 성장 환경에 따라서 떨어지다가 멈추는 게 이제 그 아이의 I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외 안 하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이한테 하지마,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식은 거의 1년 정도 하다가 끝내고 바로 밥 먹이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고단백 유제 식단으로 거의 36개월까지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뼈밀도도 단단해지고 면역력도 쑥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1차 성징과 2차 성징 구분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이걸 김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머리 냄새 그리고 음모 굵기, 그리고 고안 크기. 여자는 머리 냄새, 음모 굵기, 가슴 몽우리. 가슴에서 여성 호르몬이 몰려 핵분열을 일으켜서 한쪽씩 뾰족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엄마한테 살짝 얘기해줘 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보다 2차 성장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가르신 분들은 더욱더 유변 기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제일 정확한 건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하시면 단백질 수치, 그리고 인 수치, 칼슘 수치, 성호르몬 수치, 그리고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나오는데 인 수치는 4.5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오버되는 이유가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인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심한 아이들은 6에서 7까지 나온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 수치는 11 정도가 적당한데 이것도 대부분 다 오버된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에 칼슘 수치가 많다는 건 뼈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 칼슘의 수치는 1대1이 제일 좋은데 대부분 비율이 이제 안 맞게 돼 있죠. 그리고 성호르몬 수치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고 여자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보는데 남자애들은 몽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2차 성징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성호르몬이 많으면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는데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건 없대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수치는 4에서 6, 7이 정상인데 4 이하로 나오면 아직 그 시기가 안 된 거고 7 이상이 나오면 성장이 멈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은데 키가 안 크면 뇌하수치 호르몬에 검사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만난 지점에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경과 월경을 하는데, 과거에는 6학년 아이들 중에 브래지어 착용한 아이들이 2-3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브래지어 착용 안 한 아이들이 2-3명 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 호르몬이 원인이라고 해요. 얘는 초경과
초경을 하고 월경을 하는데 요즘에는 초경과 월경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네, 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단백질, 체중 10kg당 10g 정도가 필요한데 파이토프로틴은 1스푼, 그리고 베리프로틴은 2스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kg의 아이는 파이토프로틴 4스푼, 베리 녹차는 8스푼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슘인데요. 칼슘은 칼맥디는 하루 4알씩 3번, 그리고 더블S는 아침 저녁 6알씩, 그리고 베리프로틴은 아침에 2스푼, 저녁에 2스푼, 이렇게 해서 총 2700mg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HN 서플리먼트인데요. 성장 시작할 때는 하루에 4알씩, 그리고 성장이 끝날 무렵에는 하루 6알씩 먹어주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과 중화 해독에 도움이 되고 유산균은 최소 투자 대비 최고 효과를 보는 게 유산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하죠. 타임 릴리즈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간 분배라는 뜻인데요. 건강보조식품은 타임 릴리즈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포닌 얘기 들어보셨죠? 홍삼이나 인삼이 많이 들어있는데 90일 이상 장복 금지라고 해요. 그 이유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조기 성장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포닌은 면역 증강제이지 면역 억제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먹어주면 몸 안에서 면역력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발열 작용이 안 되는 아이나 그리고 잘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단기간 복용하는 게 좋은데 전체 아이의 5%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환경 호르몬인데요. 샴푸에 들어있는 향, 포탈레이트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동일하고, 그리고 화장품은 머스트캐논이라는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호르몬을 일찍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용기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가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세제에 들어있는 노니페놀은 이 환경 호르몬인데, 그래서 세정력과 행복력이 우수한 세제를 쓰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은 우유, 고기, 계란인데 의아하시죠? 근데 우유, 고기, 계란이 산성식품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물인데 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정수장에서는 환경 호르몬을 흘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호르몬을 흘러줄 수 있는 NSF 인증받은 정수기를 쓰시는 게 좋겠죠. 키 성장에 좋은 운동은 바로 줄넘기입니다. 하루에 600개 정도 하는 게 좋은데 600개 헉하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키 많이 키우고 싶은 분들은 매일매일 아이 줄넘기 이렇게 시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도움되는 운동이 쭉쭉이 운동인데요. 그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이가 잠에서 깨기 일보 직전 있죠. 비몽사몽일 때 가수면 상태인데 이때 아이의 쭉쭉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쭉쭉이 운동은 이렇게 무릎 있죠. 무릎 아래에 이렇게 쏙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죠. 너무 세게 하면 아프니까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세워서 여기 뒤에 아킬레스건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었을 때 평균 3-4cm 정도는 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매일 아침 쭉쭉이 운동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네,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오늘부터 쭉쭉이 줄넘기 매일매일 스타트 고!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나선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면역하면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네, 유산균 생각나시고,
또 비타민 D도 면역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균이랑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신생아는 금방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금방 태어난 신생아들의 똥을 보면 색깔이 한 50% 정도는 갈색이고요. 50% 정도는 황금색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신생아라 하면 보통 다 황금똥 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아이들이 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타고난 장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4개월이 되면은요,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다 결정난다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24개월 안에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성공 여부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집중력과 기억력은 이제 말씀드리고, 성공 여부 같은 경우는 부모의 말 때문에 이미 24개월에 결정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말조심도 굉장히 하고, 예쁜 말, 고운 말,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말을 써야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 색깔이 갈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균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거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3가지가 있는데 중간균은 뭘까요? 네, 이 중간균은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탁 붙고, 유해균이 한 마리라도 많으면 유해균 쪽으로 탁 붙는 아주 간사한 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비율이 중간균이 3, 유익균이 3, 중간균이 4, 그리고 유해균이 3, 이런 식으로 비율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간사한 중간균은 더 많은 쪽으로 붙게 하기 위해서 유익균의 수가 더 많게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몸에는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밸런스가 유익균과 유해균이 7대3, 그러니까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딱 붙었을 때 7대3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 2대8, 그러니까 유익균이 2고요. 유해균이 8 정도로 해서 이 밸런스가 다 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태는 그렇게 다 깨어져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장 내에도 pH 수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pH가 맞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런 것들이 다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대장은 pH가 8.4가 가장 적정하고요. 십이지장은 pH가 8.8, 그리고 소장은 pH가 7.0 정도 되었을 때 가장 모든 것들이 들어왔을 때 흡수율도 좋고 가장 건강한 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다 pH들이 약 알칼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데몬도 보여드릴 텐데, 약 알칼리로 된 유산균을 드시는 게 우리 몸에는 흡수율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서 각각 관여하는 이 유익균의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거는 소장은 락토바실러스 균, 그리고 대장은 비피도박테리움 균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피더스 많이 아시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비피더스는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발음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비피더스 해서 그냥 복수용으로 스르만 붙인 거죠. 그래서 비피더스는 균 이름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유익균을, 그러니까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한테 요즘은 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균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균주를 먹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균은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균주는 균의 엄마균이고 그 자식균이 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균은 코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었을 때 장내 부착력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코팅 없이 먹어도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자식균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위 산에 가면 2시간 반을 아주 강산인 환경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균이 약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살아서 가려면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은 3세대 유산균인데 1세대 유산균은 펩틴과 젤라틴으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까지 35%가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못 가니까 2세대 유산균이 나온 게 콩펩타이드 단백질하고 다당류 코팅을 해서 얘가 이제 장까지 65%까지 이제 생존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2세대 유산균. 근데 그것도 많이 못 가는 편이라고 해서 이제 3세대 유산균으로 나온 게 균주를 넣어서 코팅이 필요 없게끔 해서 장까지 거의 다 잘 살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제 3세대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균주, 엄마균인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코팅이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균은 자식균, 그냥 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코팅이 필요한데요. 얘네들은 또 증식할 때 먹이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프락토 올리고당, 우리 보통 올리고당 많이 먹죠. 그냥 일반 올리고당은 안 돼요. 프락토 올리고당, 치커리 올리고당, 그리고 이소말토 올리고당, 이런 올리고당이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으시겠죠. 자, 이번에는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산균 이렇게 주면 먹고 바로바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데 유산균은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드셨을 때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 글로불린이라서 IgG나 IgE, IgM 이런 면역 글로불린이 수치가 변하는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소 3개월은 꾸준하게 드셨을 때 이 면역들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먹고 그만두고 한 달 먹고 그만두고 하는 거는 그렇게 면역이 이제 막 키워지는 데는 안 먹는 것보다는 좋지만 효과를 보시려면 좀 오래 드시는 게 좋고요. 이 면역력은 어떤 거냐면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T인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T인파는 뭐냐면 제2의 면역체계라고 하죠. 네, 인터페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T인파를 만들어내는 곳이 소장하고 흉선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도 건강해야 되고 흉선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따가 또 비타민 D를 얘기할 텐데 T인파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소장은 그렇게 유익균을 많이 먹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흉선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흉선은 늑골 아래 주먹만한 크기로 어른들,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이렇게 콩알만 하대요. 콩알. 하는데 40세 이후부터는 이 주먹만한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2살 아이의 크기
통할 만한 크기만큼 다시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T인파를 만들어내는데 이 흉선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우리가 T인파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흉선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유산균을 필수적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유산균은 또 두 번째로 하는 효능이 어떤 거냐 하면 도파민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도파민은 어떤 거예요? 우리 행복 호르몬 아시죠?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행복 호르몬의 일종이잖아요. 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약 복용을 하게 되면 업다운은 조절이 가능하대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파킨슨, 분노조절장애, 폐쇄공포증 이런 증상들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형성하는데도 이 도파민이 이제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산균 진짜 잘 챙겨 드셔서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해야지 면역도 길러지고 우리 행복도도 올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재밌지만 정보도 됩니다. 네. 혈액형이 A형인 분들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A형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배앓이를 잘 한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네, 혈액형은 적혈구의 당사슬 모양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A형은 적혈구 이 당사슬 모양이 장티푸스나 살모넬라의 균을 당기는 거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앓이를 B형인 사람과 O형인 사람과 A형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약을 먹고 다 완쾌가 되었을 때 A형인 사람들은 이 당사슬 모양이 적혈구가 다시 장티푸스와 살모넬라 균을 또 당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배앓이가 다 나아도 A형인 사람은 다시 또 배앓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배앓이를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물갈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균주로 된 유산균은 장티푸스나 살모넬라 균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주로 되어 있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수인성 질병을 조심하고 균주로 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재밌으셨죠? 그리고 아까 T인파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활성화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했죠. 비타민 D 얘기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 여성은 93%가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30에서 100 IU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폐경기 여성의 같은 경우는 98%가 절대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20 IU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요. 햇빛에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 D를 충족을 하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충전을 하면 될까요? 몸에 22분의 1을 이제 노출시키고 30분 정도 있었을 때 내가 필요한 비타민 D를 모두 다 충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요즘은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긴팔 입죠. 그래서 비타민 D를 100% 충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자외선을 우리가 받으면 이 콜레스테롤하고 합성이 되어서 우리 몸에서 콜레칼시페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고 간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면서 비타민 D가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시 소장으로 가서 T림파에 활성화를 시키는 영양소로 쓰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에 비타민 D는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과잉하게 되면 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8,000 IU 이상을 먹었을 때 과잉이라고 하고요. 절대로 과잉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온 비타민 D가 있죠. 이 비타민 D는 한 알에 1000 IU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랑 이렇게 한 알 먹었을 때 1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이 충분하게 되거든요. 네, 한 알로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우리 루바블렌드라 그래서 갱년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새로 출시되었죠. 네, 저도 그 제품 프로모션 넣는다고 막 넣었는데요. 주변에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열감, 홍조, 불안, 초조, 소화불량, 심혈관계 질환 등의 불편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갱년기가 그러면 왜 올까요? 네, 갱년기 다음에 폐경기라고 그래서 폐경기가 오는데 이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시간을 길게 준 것이 갱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폐경기는 굉장히 나쁜가요? 네. 갱년기 증상의 몇십 배는 굉장히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폐경기가 오게 되면 심장마비가 300부 이상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갱년기 때 심장을 지키는 거를 미리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심장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경이 되게 되면 면역력도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 질염 있죠. 칸디다균 그런 데 노출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돌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제품이 루바블렌드인데요. 이 루바블렌드는 대표적으로 4가지의 재료로 이제 대표를 하는데요. 제일 강력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루바브 뿌리. 루바브 뿌리는 1950년대부터 독일에서는 이미 섭취를 했던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루바브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대신에 이제 미국에는 블랙폿이라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여성들이 섭취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0%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밤, 얘는 항산화 작용도 하고 심장의 중성 지방을 낮춰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제 많이 낮춰주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칸디다균을 억제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소염작용, 그리고 포진, 헤르파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 있죠. 입술 주변이나 몸에 많이 나는 그런 것들도 항바이러스에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갑상선 항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하에는 셀레늄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도 업시켜주고 집중력도 올려주고, 그리고 갱년기가 오면 불면증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면증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소화불량인 사람들은 식후에 이제 소화도 잘 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궤양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레몬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세이지는 항산화 똑같죠. 그리고
심장의 LDL 수치를 낮춰줘서 이제 심장에 무리를 덜 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당 수치도 조절해주고, 그리고 이 세이지는 천연 육류 방부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고기를 이렇게 할 때 세이지를 넣어서 좀 방부 역할을 해줬나 봐요. 그리고 소염 작용, 그리고 치매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또 이 세이지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많이 잘 마시는 차가 히비스커스 차죠. 네. 이거는 이제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도 많이 먹고,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쓰여지는 게 히비스커스인데요.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시켜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 피부 노화제, 신장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피 여과율을 높여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게 폴리페놀을 많이 나오게끔 해주고요. 체중 조절하고, 이 체중 조절이 아밀라제를 이제 방해, 우리는 탄수화물도 많이 먹게 되니까 아밀라제를 방해를 해서 이제 체중도 조절하게끔 하고, 그리고 갱년기에 오는 불안과 우울, 초조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은 백혈구인데요. 수로 방위 사령부라는 말을 이제 그게 이제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백혈구인데요. 심장에, 이거를 줄여서 수방사라 하면 심장의 수방사는 파라온소나제, PON이라고 할게요. 얘네가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시켜주는 효소라고 합니다. 예. 이 PON 수치는 60이었을 때 이제 제일 완벽하다고 하거든요. 이 60이었을 때 활성산소에 대항할 수치로 가장 완벽하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박동수가 이제 올라가고, 이 심장박동이 올라가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죠.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혈관이 늘어지고, 이 혈관이 느려지게 되면 이게 수축과 이완 작용에 필요한 게 또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죠. 그런데 이제 부족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또 부족하게 되죠. 근데 칼슘, 마그네슘이 우리 신경계에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차분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 되신 분들이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늘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게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우리 루바 블렌드가 굉장히 좋은데, 하루에 루바브 뿌리에 하루 4mg을 이제 드셔줬을 때 권장량이 딱 충분히 채워지는데, 루바브 블렌드 한 알이면 4mg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12주 후에는 87%가 개선이 되고요. 1년 후에는 100%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1년을 딱 섭취를 하시고 끊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이 2년이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지속력이 2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갱년기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불편함 참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알리셔서 루바 블렌드로 해결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유트리라이트는 너무 과학이죠. 네,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또 재밌는 과학 실험을 준비했거든요. 표백제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염소계 표백제 말고 산소계 표백제를 쓰거든요. 염소계 표백제는 산소하고 만났을 때 염산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계 표백제를 쓰는데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액세서리를 깨끗하게 닦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때가 묻은 액세서리를 이렇게 표백제에 넣으시고요. 쉐키쉐키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면이 지금 다 맞닿았죠. 그런데 이 산소가 점점 부글부글 일어나면서 뚜껑이 조금 볼록해질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거품이 많이 날 정도로 제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얹어볼게요. 어때요? 공간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놀죠. 산소가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이 지금 뚜껑이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다시 꺼내 볼게요. 많이 더러운 거는 수건에 이렇게 새까맣게 좀 묻어놔서 그렇습니다. 이 액세서리 많이 더러운 편은 아니어서 광만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자극 없이 집에 있는 액세서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세척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옷도 반짝반짝해지고 액세서리도 반짝반짝 닦을 수 있겠죠. 네, 오메가3 많이 드시죠? 그리고 A 땡땡에서 저희 오메가3로 수치로폼 녹이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문을.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요게 A 땡땡에서 나온 오메가3이거든요. 제가 한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메가3를 왜 스티로폴에 이렇게 녹이는 실험을 자폭을 하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스티로폼의 몸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체는. 그런데 그거를 녹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이제 이 팩에 오메가3가 있지요. 이 오메가3를 뚫어서 요거를 유틸라이트 이렇게 녹는 실험을 할 건데요. 유틸라이트에서 나온 오메가3는 이 스티로폼을 녹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녹이죠. 그리고 제가 신라를 준비했거든요. 신라 기름이죠. 기름을 스티로폼에 2방울만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는 지금 A땡땡에 오메가3는 구멍이 났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기름만 위에 홈에 고여있는 상태고, 신나는 이미 지금 구멍이 나서 바닥에 지금 구멍이 나서 이 셀 정도로 지금 아예 듬뿍 패였거든요. 그러면 이 오메가3는 아까 자포간다고 표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스티로폼을 만든 거는 석유로 만들어졌거든요. 석유는 석유를 녹입니다. 그래서 신나가 이 스티로폼과 반응해서 이렇게 녹여낸 건데요. 그러면 이 오메가3 안에도 결국은 석유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포겠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를 때 기준은 제가 또 여기 자막에 나오죠. 네, 반드시 이 기준에 있는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네, 오메가3 잘 아셨죠? 너무 재밌게 보셨죠? 너무 신기하고, 그죠?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썼었거든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렇게 데몬이나 건강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다음 주 한 주면 이제 끝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우신 것도 다 한번 써보고 보시고, 주변에 이 너무 과학적이고 좋은 제품들을 또 널리 많이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배워서 제가 또 좋은 팁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